115km에서 뒷좌석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죠. 그 사고가 발생했던 건 미국 버지니아주 브래드독 인근의 495번 순환도로 위였습니다. 495번 도로는 워싱턴을 동그랗게 감싸는 모양을 하고 있어 일명 캐피털 벨트웨이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2000년 8월 5일 밤 9시경 도로 위를 달리던 한 운전자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을 잠시 정차, 대기할 수 있는 중앙 차선에 택시가 멈춰서 있고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중앙 차선으로 끌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고 4분 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앰뷸런스와 경찰이 도착했는데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였던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여성을 도로 안쪽으로 옮겨놨던 건 택시기사였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여성의 시신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495번 순환도로에서 한 여성이 자살했는데 그녀는 한국에서 온 36살 박춘희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춘희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박춘희 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날 저녁 7시 36분경 미국 댈러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대구에 위치한 미군 기지 캠프 헨리에서 예산 편성 전문가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한미군 군무원 신분인 춘희 씨는 미 국방부 초청으로 2주간 현지 출장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치고 저녁 8시 40분경 춘희 씨는 워싱턴 DC 근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호텔에 가기 위해 공항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춘희 씨가 택시를 탄 지 20분쯤 됐을 때 택시기사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아니 내 핸드폰을 빌리더니 수첩을 막 뒤져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누구랑 짧게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wrong, I'm out 하더니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택시기사는 너무 순식간의 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도 그 일에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그녀가 왜 뛰어내렸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택시의 속도는 시속 115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춘희 씨가 떨어진 곳에서 60여 미터를 더 간 후 멈췄고 주말이라 차들이 뜸했던 탓에 기사는 춘희 씨를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8월 7일 병원에서 부검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오른쪽 두개골의 심한 파손, 뇌진탕과 목뼈 골절이었습니다. 시신은 오른쪽 두개골과 얼굴 부위 및 상하반신에 큰 상처가 있었던 반면 몸의 왼쪽에는 거의 상처가 없었습니다. 미 경찰이 사건을 자살로 결론짓자 춘희 씨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망연자실했습니다. 미국 현지 교육은 3차에 걸친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시간도 약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기회인데 아내 춘희 씨가 절대 자살할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땅 미국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도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춘희 씨. 토요일 밤의 미스터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0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근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미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던 주한미국 군무원 박춘희 씨가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경찰은 택시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자살로 사건을 결론 지었는데요. 가족들은 절대 자살이 아니라며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 상황 등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른쪽 이제 두개골하고 목뼈에 골절로 사망을 했다. 그리고 왼쪽에는 주로 뭔가 흔적이 안 나타나고 오른쪽에 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당시 택시기사의 증언도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죽었다라는 어떤 경찰의 자살 추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115km에서 뒷좌석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네. 네.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고, 네. 왼쪽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문을 열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닿겠어요? 오른쪽이 닿습니까?
왼쪽이 닿죠. 이렇게 뛰어내려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요. 아니죠. 자기가 뛰어내린 거잖아요. 아, 자기 발로 뛰어내렸을 때요. 그 밀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죠? 밀렸다고 하면은 뻥 차였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오른쪽이 다 날아갈 것 같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뛰어내렸다면요. 네. 그러면 오른쪽 발을 대고 왼쪽으로 아니면 왼발로 해서 박차고 나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115니까. 몸이 약간 좀 틀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상황이 되면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휘면서 왼쪽이 먼저 닿죠. 네. 왼쪽이 꽝 한 다음에 굴러서 나가는 속도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게 돼 있어요. 네. 그죠? 관성 때문에. 그렇죠. 예. 간성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뭐 지금 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오른쪽 가다가 오른쪽으로 뛰어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물리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죠. 네. 어쨌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지 전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왜 택시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까?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건 택시 기사의 진술일 뿐입니다. 본 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택시 기사밖에 못 봤어요. 택시 네. 기사. 그러면은 제가 이 사건 현장을 진술을 듣고 그랬으면 이거는 택시에서 뛰어내는 게 아니라 트럭에서 이 실신한 아니면 정신이 없는 박준희 씨를 이렇게 해서 던졌구나. 던지게 되면 이 나가는 속도와 뒤쪽으로 던지는 속도가 상쇄돼서 쿵 하면서 뒤쪽으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앞쪽으로 굴러가죠. 네. 왜냐하면 그 관성과 가속도에 의하면 네. 꽝 이렇게 굴러가죠. 그러니까 한쪽만 오른쪽 한쪽만 크게 다치고 다른 쪽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따르면 자기의 핸드폰을 빌렸다. 물론 한국에서 대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2000년 같은 경우는 로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일 테니까 전화를 빌릴 수 있다고는 봅니다. 미국 택시 기사들이 전화를 빌려줍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뭐 급히 좀 많이 들어준다면은 뭐 빌려줬다고 치고 절대 안 빌려줍니다. 통화를 한 이후에 전화를 끊더니 wrong, I'm out. 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자기 얘기죠. 그리고 뛰어내렸다라는 네,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네. 뭔가 잘못했어. 난 지금 나갈 거야. 이 얘기잖아요.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충동적인 네, 것처럼 그 얘기를 해요. 이런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충동적인 어떤 뛰어내림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거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고 잠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내리자마자 거기서 막 내려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려서 공항에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에 뭐 불법 취업을 하러 갔거나 아니면 뭐 거기 가서 불안하거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원하던 기회였어요. 아주 꿈에 부푼 기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이 훈련을 뭔가 이제 이걸 통과하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교육을 받다가 뭔가 뭐 압박을 받고 막 그래서 그래서 자살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공항에서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자살을 해야 되죠? 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자, 미국 경찰의 주장처럼 춘희 씨 정말 자살한 것인지 경찰이 내세운 자살의 동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찰은 춘희 씨가 자살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자는 당시 아주 길고 어두운 도로로 택시를 달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아주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기로 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고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되자 박 씨는 무서워서 택시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춘희 씨가 택시에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휴가차 미시시피에 와 있던 그녀의 직장 상사 50대 남성 샌드레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외출 중이었고 춘희 씨는 샌드레이 어머니와 짧게 통화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샌드레이와 통화를 못하게 되자 겁을 먹은 춘희 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춘희 씨의 가족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3번을 시험을 통과해 어렵게 얻은 출장 기회는
춘희 씨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자동전화 응답기에 출장을 마치고 8월 21일 돌아올 것이라며 쾌활한 목소리로 녹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약 일주일의 교육이 끝나면 LA와 플로리다의 올란도를 여행한 후 귀국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춘희 씨가 적극적이고 명랑한 성격이라 절대 충동적으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춘희한테 애가 둘 있거든요. 자살할 리가 없어요. 절대. 아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데 애들을 봐서라도 절대 자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춘희 씨의 여행 가방에는 출장에 입을 옷이 잔뜩 들어있었고 비행기 안에서 나눠준 비스킷을 먹다 남긴 것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항에서는 호텔에 가져가 먹을 빵을 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희 씨의 남편은 아내가 정말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면 영어로 소리 지르고 뛰어내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12년을 미군 군무원으로 일했지만 영어가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춘희 씨가 차에서 뛰어내렸다면 그건 자의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기사하고 박씨 둘밖에 없었어요.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에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밀었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사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춘희 씨가 택시에서 혼자 뛰어내린 후 뒤쪽으로 여러 번 통통 튕겨졌기 때문에 즉사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밀지 않았다는 증거로 시신 옆에서 발견된 안경을 내밀었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면 안경도 깨졌을 텐데 안경은 멀쩡한 상태로 시신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경은 돋보기가 들어있는 것이었고 주로 남성들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36살인 춘희 씨는 평소 돋보기 안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미국 경찰이 주장한 자살 동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자 겁에 질려서 뛰어내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네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상사인 샌드레이는 안 받았지만 그 엄마가 통화를 한 것으로 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휴대폰으로 네. 샌드레이 하는 사람의 아마도 이건 뭐 휴대폰이었는지 네. 집전화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확인이 안 되지만 집전화였던 뭐 그 휴대폰이었던 뭐 통화를 했는데 그게 어머니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샌드레이가 사건의 관련자라고 하면 샌드레이 어머니와의 통화한 건 사실은 이거는 관련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이건 누가 통화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신뢰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일단은 예. 네. 이게 통화 기록이 아예 없는데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할까요? 미국 경찰이? 그러니까 그 전화가 실제로 걸렸던 것인지는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통화가 됐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long I'm out이라는 얘기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건 춘희 씨가 통화한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 혹은 다른 사람이 샌드레이와 통화를 했을 수도 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춘희 씨는 샌드레이와 꼭 통화를 해야 됐나요? 왜? 아니 통화를 저것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도 했고 다른 친구하고 네. 뭐 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근데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다. 길고 아니 어두운 도로를 택시로 달리는데 왜 겁을 먹죠? 저는 이거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겁을 먹었는데 그 무서운 택시기사한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택시기사하고 뭐 아시겠지만은 앞에와 뒤에와 이게 칸막이가 있습니다. 네. 그냥 저는 그 빌렸다는 게 도대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빌려줬다. 네. 그리고 근데 이거는 다 택시기사하고 택시가 얘기고 왜 미국 경찰은 자살 동기를 이 무섭고 일종의 패닉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글쎄 이거를 자기네 나라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도 자살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춘희 씨 물론 12년 군무원 생활을 했긴 했지만 영어가 이렇게 유창한 편이 아니고 만일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 있다면은 모국어를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거기서 혼자서 감정적인 말로 혼잣말을 소리 지르는데 wrong, I'm out.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네. 살려주세요라고 했던가, 미치겠어요라고 하든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 기사가 그렇게 들어야죠.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떠들었다. 네.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뛰어내렸다. 근데 이 롱롱 아웃이라는 건 마치 그 행동을 본 것처럼 행동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아임아웃이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안경이 나왔어요. 이제 만일 안에서 뭐 다툼이 있고 그랬으면 안경이 깨졌을 텐데 시신 옆에서 안경이 발견이 됐다고 저희 지금 안경 사진이 있는데 뭐 깨진 거 없이 멀쩡한 사진인데 이게 돋보기니까 이제 원시 뭐 이런 쪽의 안경이고 36살 원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알이 맞지가 않는다. 수가 맞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하나 하고 이게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목이 꺾여 죽을 정도인데 안경이 멀쩡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안경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죽이 썼다는 얘기입니까? 옆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뭐 썼든지 뭐 목에 꽂았든지 어쨌든 같이 굴렀으면 무사할 리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시신 옆에서 발견됐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떨어져 죽었다면요, 자기가. 네. 그러면 그 115로 그 속도로 하면은 패대기 쳤을 텐데 그게 그냥 발견됐다? 이걸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미국 경찰 애들도 되게 웃기네요. 오히려 네. 마치 그게 그 증거 거기 있는 건 양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멀쩡한 거 아닌가요? 네, 안경이 너무 멀쩡해서 이게 그러니까 본인 것이든 아니든 둘 다 문제가 좀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고스토로잖아요. 네. 고스토로의 이 안경이 그냥 도대체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 사람 거라고 주장하느니. 저희 경찰이 사건을 자살로 마무리 짓자 한국의 시민단체와 미국 교민사회가 들고 일어났는데요. 이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결국 미군 CID가 재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춘희 씨의 남편이 미국 현장을 찾아가 미 국방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인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며 자살설의 이의를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뒤늦게 미국 CID가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교민사회에서 반미 감정이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춘희 씨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00년 2월 서울 용산 미 8군 영안소 부책임자였던 맥팔란드가 부하들에게 명령해 포름 알데히드 20박스를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5월에는 경기도 화성군 매양리에서 미군이 포탈 6발을 앞 바다 사격장에 동시에 투하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대피를 하다가 7명이 경상을 입었고 농가 수백 채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춘희 씨의 사건까지 자살로 마무리되자 반미 감정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미군이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CID의 조사는 뭔가 수상했습니다. 춘희 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들을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주로 했습니다. 박 씨는 평소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죠? 박 씨 행동에 감정적인 변화를 목격한 것이 있나요? 박 씨가 평소에는 더는 못 견디겠다, 혹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춘희 씨의 개인적인 성향과 감정 상태, 충동성에 대한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춘희 씨의 사건이 알려지자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시속 115km 이상으로 달리던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춘희 씨는 40kg 후반대에서 50kg 초반대의 몸무게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험자는 춘희 씨와 몸무게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성으로 시속 115km로 달리던 차 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너무 셌기 때문에 문을 계속 열고 있을 수도 없었고 조금만 힘을 빼면 바람으로 문이 바로 닫혔습니다. 실험자는 뛰어내리기 위해 차문에서 손을 떼면 문이 닫혀 몸이 낄 것 같아 뛰어내릴 수 없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날 택시는 정말 기사의 증언처럼 115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일까? 택시 안에서 수상한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춘희 씨의 핸드백이 남겨져 있었는데 깨진 유리 파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건 춘희 씨가 일할 때 착용하던 안경 아래 파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춘희 씨의 깨진 안경은 택시의 뒷좌석이 아닌 트렁크에 들어있던 여행 가방 안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는 깨진 안경과 심하게 부서진 춘희 씨의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사건 재조사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후인 2001년 5월 미국 경찰과 CID는 춘희 씨의 사건을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A4 용지 7장 분량의 부검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춘희 씨의 사망 원인은 초반 경찰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머리와 목 부위에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자살로 결론지었던 경찰과 달리 사고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재수사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뭐 2000년에서 2001년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관련된 뉴스들이 막 한참 뭐 보도가 되고 심지어 뭐 소파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데, 어떤 CID가 당시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 수사 시작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리 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 이상하고, 또 당시에 미군이 한강에다가 그 독성 물질을 방류했고, 또 매양리 사격장 문제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 사건이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엉망으로 수사해갖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CID가 형식적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신뢰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자국민과 이제 외국인으로 나눈다면 뭐 이게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서 뭐 CIA라든지 FBI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뭐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수사상 신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드는데, CID는 어떤 맥락과 어떤 수사기관일까요? 미국 범죄수사, 군 범죄수사도 네. 물론 지금 뭐 미드 같은 데서는 뭐 미군 범죄수사단이 굉장히 좋게 그려지겠지만 네.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뭐 FBI 애들도 네. 뭐 무능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CID는 네. 어쨌든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주한미군 수뇌부의 국방부에 거기에 영향력이 뭐 이렇게 없을 수가 없죠. 결국은 이것은 그러면 이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준희 씨가 거기서 살해됐다, 미국 안에서, 그러면 이거는 사건 성격 자체가 달라져요. 외교 문제로 일단 커지고, 외교 문제도 될 수 있고, 네.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수 네. 있죠. 제일 쉬운 거는 네. 제일 쉬운 건 자살이죠.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려울 때 자살 처리해버리는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를 부각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CID에 대한 너무 뭐 편견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네. 너무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검이가 사고사라고 결론 내린 이유도 이제 보고서에 함께 적혀 있었는데, 부검이 캐롤린 레버콤은 목격자의 진술과 차량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가 택시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일치했다. 자살을 암시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광범위한 조사를 거쳤지만 타살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하면서, 사망자는 장시간 비행에서 신체 리듬 방해와 피곤, 행동장애, 혼돈을 수반했고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켰다 라고 사고사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부검 보고서를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이 검토한 결과 이 보고서만으로는 사고사로 결론 짓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타살을 부인할 만큼 충분한 입증할 그 내용을 갖춘 부검 보고서라고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또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부검이 캐롤린 레버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진짜 월권입니다. 이런 부검이는 이건 당장 목을 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시체에 대한 얘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본인이 뭐라고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신체 리듬 방해, 피곤, 행동장애, 이거 왜 지가 판단합니까? 네. 부검이는 부검만 하는 거지, 이거는 정신과의나 심리학자가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검 보고서 있다 있게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부검 보고서니까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검 보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가 있느냐, 시체에 증거가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택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의 어떤 역학적인 부분, 이런 거는 부검이가 할 얘기가 아니고, 네. 이 현장의 증거를 분석했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지가 뭔데 촬영을 조사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가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수사관인 것처럼 써놨네요. 그러고 네. 목격자의 진술을 지가 왜 듣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거 싹 다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시체의 왜 오른쪽만 손상이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사진상에 나타나는 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진상에 나타났던 이 사진이 왜 오른손의 뒤쪽에 이 상처가 뭐며 왼손에 이게 왜 부서졌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했다고 하면 이 경찰이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퉁퉁 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몸의 상처와 연관이 되는가를 설명했어야죠. 전혀 연관이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 트럭 같은 데서 이걸 든 상태에서 속도를 내서 던져야지 이게 가능한 상태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검이가 해야죠.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체구의 같은 나이대 여성이 문을 열자마자 그 바람의 압박으로 팡 다치고 못 열어요. 열자마자 네.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던져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예를 들어서 택시가 만일 이분이 택시에서 떨어졌다. 물론 운전자가 칸막이가 있는데 이걸 뭐 열고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혼자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택시를 만일 이용해서 이게 벌어졌다면 또 다른 사람이 뒤에 같이 뭐 탔거나 혹은 아니면 택시가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뭘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격자에 따르면 택시가 가운데에 세워져 있고 시신을 옮기고 있었다라는 목격자의 증언 그건 하나 있습니다. 결과죠. 네. 그러니까 택시에서 이 사람이 뛰어내리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즉 그 길에 쓰러진 시체를 옮기는 걸 본 사람은 있지. 택시 기사가 옮겼다. 네, 그것만 봤다. 어찌 네. 뛰어내린 거 뭐 이거는 다 택시 기사의 말입니다. 네. 그리고 택시 기사의 말을 부정하는 증거가 나온 건 뭐냐면 네. 이 사람이 트렁크에 여행 가방 안에 깨진 안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춘희 씨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었다. 거기서 뛰어내렸다. 그럼 그 깨진 안경이 떨어져 있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 깨진 안경의 태는 왜 트렁크 가방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누군가 사고 뒤에 트렁크 가방 안에 그걸 넣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건 왜 수사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네.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여행 가방 안에 있었던 트렁크에 있었던 게 안경이 왜 깨졌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언제 어떻게 놓여졌는가, 시계는 왜 부서졌는가, 그죠? 여행 가방 안에 시계가 부서진 시계가 거기 없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깨지고 부서진 시계가 있고 그걸 주워갖고 가방 안에 넣어서 택시 안에 넣고 간 거죠. 이거는 넣고 네. 시체는 뒤에서 처리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가 지금 분리된 시간차가 있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네. 트렁크 안에 있었던 여행 가방에 시계, 네. 깨진 시계, 깨진 안경. 이건 누가 넣었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건이 사고사로 결론 지어지면서 공식 수사는 끝이 났는데요. 이후에도 수상한 정황이 계속됩니다. 춘희 씨가 택시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던 그 직장 상사 샌드레이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남편은 춘희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춘희 씨의 사무실에서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녹음기는 전화기 밑에 있었는데 안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사무실 안에 일상적인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춘희 씨는 과연 무엇을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뒀던 것일까? 가족들은 직장 상사 샌드레이가 춘희 씨 죽음의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로 98년 12월 1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업무 시 사용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춘희 씨에게 샌드레이가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안에 들어있던 메시지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어젯밤 너의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네가 부츠를 닦고 있었어. 그 모습이 나를 흥분시켰어. 나는 오늘 곧바로 퇴근 안 해도 돼. 지금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모두 4시에 퇴근하라고 할게. 이런 게 내 권한이야. 하지만 넌 퇴근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성적 모욕이 담겨있던 이 메시지들은 춘희 씨가 따로 플로피 디스켓에 보관해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샌드레이는 캠프 헨리의 복지지원센터 총괄 책임자로 그 지위를 이용해 춘희 씨를 성적으로 모욕했고 춘희 씨는 이 사실을 부대 내 자체 감찰부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샌드레이는 여전히 총괄 책임자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샌드레이는 춘희 씨와 다른 일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관리하는 미군 내 여가 시설에는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한국인 약 5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군 부대 골프장이라든가 관련 회원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 사람의 대외적인 지위를 확연시켜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원권을 갖기 위해 청탁도 있었습니다. 실제 1999년 3월
한 기사에는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 부대 골프장 회원권을 얻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리 사건에는 당시 미군의 모 대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드레이가 춘희 씨에게 모 대령의 비리 혐의가 입증될 만한 서류들을 삭제하라고 명령했고 춘희 씨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때문에 춘희 씨는 자신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을까 고민했었다는 겁니다. 실제 모 대령은 비리 혐의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춘희 씨가 사망한 이후 이메일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모 대령이 춘희 씨에게 특정인의 골프장 회원권 승인을 요구하거나 등급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춘희 씨는 사고 몇 개월 전부터 직장 상사 샌드레이에게서 이곳에서 계속 일할 수 없으니 보직을 옮기라는 강요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는 그것 때문에 춘희 씨가 고민이 컸다고 진술했습니다. 춘희 씨의 남편은 비리 사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미군 당국에 10여 차례 관련 문서를 보냈지만 미군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샌드레이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고검은 성희롱 사건을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고 남편이 항고하자 항고마저 기각했습니다. 네, 당시에 사건 전에 춘희 씨 주변에서 일어났던 직장 내의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적인 정황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특히 청탁 관련해서는 이게 너무 심해서 춘희 씨 책상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선물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사무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메모가 붙어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이제 성적인 어떤 모욕 관련돼서 그 샌드레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샌드레이가 춘희 씨를 뭐 모욕이라는 게 아니라 성범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마지막 통화했던 게 하필 샌드레이다. 네. 그 너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샌드레이가 춘희 씨가 미국에 오는 걸 알고 청부업자를 시켜서 죽였어. 그리고 그 청부업자는 샌드레이한테 완수 전화를 했다. 네. 이러면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청부업자가 택시기사. 네. 라고 하면 그렇게 수사했어야 되는 거라고 전 보고 네. 명백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춘희 씨는 당시에 미군 골프장을 출입하는 데 관련된 이권의 중간에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불어버리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네. 대령이든 샌드레이든 하필 춘희 씨가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샌드레이나 대령으로서는 춘희만 죽으면은 사실은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할 수 있는 동기 강력하네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화에 대해서는 이런 성범죄를 겪은 가해자한테 도와달라고 춘희 씨는 절대 전화를 할 리가 없을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이상하죠. 네. 매우 이상하죠. 두 번째는 이게 왜 미국에서 벌어졌느냐 그렇죠. 한국에서면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경찰이 수사하면은 네.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근데 네. 하필 그때 미국에 교육받으러 갔어. 이때다 싶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네. 결국은 지금 수사가 굉장히 이게 엉성한지 일부러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관할권 문제가 걸릴 겁니다. 네. 미국 이 경찰 애들은 얘가 저기 동양에서 오내고 보니까 미군 군무원이네. 그럼 뭐 미군 쪽으로 돌려보내. 그럼 미군에서 뭐 하다 보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래서 왜 뭐 곤란을 겪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냄새가 나도 너무나도 나는 사건이죠. 어쨌든 이 증거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거나 보관할 수 있는 이 춘희 씨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사고사로 결론 났지만 사고사 당함으로 인해서 자살이나 사고사로 네, 네. 당함으로 인해서 알터니가 빠진 사람들 권력자들이 많이 많죠. 있네요. 미군 골프장에 네. 다녔던 한국의 많은 권력자들도 관련돼 있겠고 그 대령, 비리 그리고 네. 샌드레이 네. 하나만 없어지면 다 편해지네요. 남편은 이게 아마 걸게 애매해서 성희롱으로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성희롱으로 또 건 것 같은데 이거마저 일단은 기각이 당했습니다. 샌드레이가 미국 군무원이면은 미국인이고 미국 군무원이면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 못하죠. 네. 사실 골치 아팠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혐의 없으면 했겠죠. 그렇죠. 이제 한국인이 범죄를 당해도 그 사람이 이제 미군 소속이면은 한국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이게 그렇죠. 곤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떠나서 네.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죠. 근데 이걸 누가 자기가 뛰어내렸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희한한 거고. 네. 억울한 죽음이죠. 이게 진짜 억울한 미제 사건이죠. 이게.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희 씨가 굉장히 아꼈던 두 아들은 엄마를 정말로 의문의 불의의 사건으로 잃게 됐는데요. 굉장히 또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 좀 전합니다. 21년이 됐습니다. 타국에서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지.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현재는 문서상에는 사고사입니다. 네. 하지만 왜 누가 어떤 이유로 그곳에서 그녀의 사망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